동의 없는 전대. 원래 임대거든요. 동의 없는 전대차 별 4개 사례 문제로 나온다. 동의 없는 전대하고 있는 전대하고 돌아가면서 출제가 된다. 요거는 따라 그려보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갑이라는 사람이 주인이고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입니다. 물건이 이렇게 넘어왔죠. 두 사람 사이에는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병에게 새끼 임대차를 냈습니다. 요거를 전대차라고 합니다. 전대차.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을 전차인이라 하고 여기에 물건이 넘어왔습니다. 원래 임차인이 전대차를 하려면은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거를 동의 없는 전대, 무단전대라고 합니다. 무단이 전대했네. 그죠? 경상도 표준말. 무단전대. 자, 우선은 여기 논점을 정확하게 잘 잡아야 됩니다. 책을 보면 머리가 어지러워요. 자, 우선은 동의를 안 받아도 전대차 자체는 유효다. 동의 없다. 그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하면은 무효다. 그럼 틀렸습니다. 동의 없어도 유효다. 요거 하나 하고. 주인이 동의를 안 해줬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갑의 집을 점유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소유자 허락 없이 점유를 했기 때문에 불법 점유가 된다. 두 번째, 불법 점유. 그 다음에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하는 것은 갑을 배신했거든요. 갑의 허락 없이 함부로 넘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갑을 배신했기 때문에 갑에게는 해지권이 생깁니다. 을과의 임대차를 끝낼 수 있는 해지권이 생긴다. 논리대로 쭉 따라가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을이 끝까지 동의를 얻어주지 못하면 을은 병한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원래 동의를 얻어줘야 되는데 동의를 못 얻어줬어. 끝까지 동의를 못 얻어주면은 을은 갑에게 담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그럼 을 쪽에서는 담보 책임을 져야 하고 병은 을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럼 병이 을에게 담보 책임을 묻는 수단이 두 가지단 말이야. 전대차를 해지할 수도 있고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지금 갑의 입장에서는 자기 집을 병이 불법 점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갑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요 조치가 이제 핵심이죠. 그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갑은 병한테. 첫째는 무슨 조치냐? 집을 돌려주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집을 돌려주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갑의 집을 허락도 없이 병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월세 상당의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자, 그럼 갑이 병한테 물건 반환 청구,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요거는 해지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게 제일 포인트다고. 자, 우선 한번 봅시다. 해지를 안 했다고 봅시다. 아직 해지를 안 했어. 그럼 임대차를 해지 안 하면 갑하고 을 중에서 집을 점유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나요? 해지를 안 했어. 여전히 을에게 있지. 해지를 안 했기 때문에 임대차가 살아있잖아. 살아있기 때문에 점유할 권리는 을에게 있다. 그럼 을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갑은 병한테 을에게 돌려주라고 청구해야 된다.
나에게입니까? 을에게입니까? 을에게, 을에게. 예,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 을에게. 예. 그래서 나에게 반환해라. 이거는 못합니다. 자, 해지를 안 하면 점유할 권리가 여전히 을에게 있다. 그래서 갑은 병한테 을에게 돌려주라. 이래 해야지 나에게 돌려주라. 이렇게는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해지를 안 하면 임대차가 살아있죠. 살아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여전히 월세를 청구할 수 있죠. 월세를 을에게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병한테는 월세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못합니다. 만약에 을에게도 하고 병한테도 한다면 이중이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자, 그 다음 자, 해지를 했습니다. 이제 해지를 했어. 자, 해지를 하면은 임대차가 끝나버려요. 임대차가 끝나면 점유할 권리가 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갑으로 돌아갑니다. 맞죠? 해지를 하면은 점유할 권리가 갑으로 돌아간다. 그럼 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갑은 병한테 이제는 나에게 반환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 다음 해지를 하면은 임대차가 끝났습니다. 그럼 갑은 을에게 월세를 청구할 수 없죠. 월세를 을에게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 점유자에게 월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됐나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책만 보면은 머리가 띵하다. 띵해. 여러분이 책만 보면은 머리가 띵하면은 책에 여러분이 약하냐, 읽는데 약하냐, 뭐 그래 볼 수도 없어요. 누구나 띵하기 때문에. 그죠? 요런 식으로 정리가 명확하게 딱 돼야 됩니다. 논점. 자, 한 번 더 간단하게 신속하게. 동의를 받지 않아도 전대차는 유효이다. 맞죠? 동의를 받지 않으면 갑을 배신했기 때문에 해지권이 생긴다. 동의 없이 병이 점유하면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 그 다음 을은 끝까지 동의를 받아주지 못하면 담보 책임을 진다. 병은 을에게 담보 책임으로 전대차를 해지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 다음 소유자 갑은 불법 점유자 병한테 물건 반환 청구도 할 수 있고 월세 상당의 사용료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보려면 해지 여부에 달려 있다. 자, 해지를 안 했어. 임대차가 살아있어. 그러면 여전히 을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갑은 병한테 을에게 반환하라. 이렇게 해야지 나에게 이렇게는 못합니다. 그 다음 해지 안 했어. 임대차가 살아있어. 갑은 을에게 월세를 청구할 수 있어. 그럼 을에게 월세를 받아 먹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병한테 굳이 월세 상당의 돈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 다음 해지를 했어. 해지를 하면은 점유할 권리가 갑으로 돌아와. 그럼 갑은 이제는 나에게 가져와. 이래 할 수 있다고. 자, 해지를 했어. 을에게 월세를 청구할 수 없으니까 병한테라도 월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뭐 허무하게 쳐다보고 있나. 자, 492페이지. 원래 인생이 허무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요거는 꼭 자기가 써봐야 됩니다. 써보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자, 두 번째. 동의 있는 전대차. 자, 이것도 별 4개. 역시 사례 문제로 주로 나옵니다. 이렇게. 동의 있는 전대. 그 해마다 이 2개 중에서 하나는 무조건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역시 갑이 주인입니다. 갑이 주인이고 을이란 사람이 임차인입니다. 목적물이 여기에 넘어왔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렇게. 자, 을이란 사람이 병한테 전대차를 했습니다. 전대차. 그러면 이 사람은 전차인이 되고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이 전대차 하는데 동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동의 있는 전대, 적법 전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동의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죠? 유효다. 당연히 동의 없어도 유효인데 동의 있으면 당연히 유효겠죠. 유효. 그리고 의리 담보 책임진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의뢰라는 사람은 이미 동의를 받아줬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주인의 동의 하에 점유하기 때문에 병의 점유는 불법이다, 적법이다, 적법이다. 불법 점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갑을 배신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갑에게 해지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래서 왼쪽 문제는 전혀 안 생긴다고. 전혀. 자, 그러면 여기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첫째는 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 이렇게. 자, 임차인은 뭐를 가지냐 하면 임차권을 가집니다. 임차권. 요거는 새끼 임차권, 전차권을 가집니다. 이렇게. 자, 임차권은 엄마 권리입니다. 목권이라 하지요. 요거는 아들 권리, 작권이라고 합니다. 모자관계. 자, 우리 민법은 주종관계와 모자관계가 지배를 합니다. 주종, 그 다음 모자. 자, 엄마가 살아야 애가 살고, 엄마가 죽으면 애도 죽고, 애는 엄마 품을 벗어날 수 없고, 그런 관계를 모자관계. 그래서 만약에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권도 따라서 소멸해서 쫓겨납니다. 이렇게.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의뢰한 사람이 2번 이상 월세를 연체했습니다. 이렇게 연체. 연체를 하면은 주인이 해지할 수 있겠죠. 이거를 우리는 적시 해지라 합니다. 적시 해지. 자, 아까 기간을 정하지 않고 해지할 때는 해지 통고를 했습니다. 해지 통고. 그 용어를 기억하세요. 계약 위반으로 할 때는 뭐라고? 적시 해지 또는 법정 해지라고 한다. 이렇게. 법정 해지. 이렇게. 그럼 갑이 을의 이기 연체로 인해서 임대차를 적시 해지, 법정 해지하면은 임차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임차권이 소멸하면은 전차권도 소멸, 병은 나가줘야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적시 해지가 아니고 만약 갑과 을이 합의로 해지할 수도 있죠. 합의로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 합의 해지, 합의 종료. 그래서 갑과 을이 합의해서 종료를 시켜도 해지를 해도 임차권은 소멸해요. 자, 이런 경우까지 전차권은 소멸하느냐? 아니다. 이때는 전차권이 존속한다. 이런 이야기. 존속. 자, 그래서 단어 2개를 기억하세요. 합의 해지, 합의 종료. 한번 해보세요. 합의 해지, 합의 종료. 그걸로 임차권이 소멸되어도 전차권은 소멸한다, 존속한다. 존속한다. 이거를 임차인, 전차인 보호제도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합의 해지하고 적시 해지하고 어느 게 쉬울까요? 상식적으로. 합의 해지가 훨씬 쉽지. 적시 해지는 을이 계약을 위반해야 돼.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한 게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 합의 해지는 서로 만나가지고 그냥 끝내보자. 이게 합의 해지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쉬운 방법으로 임차권이 소멸될 때는 전차권은 소멸한다, 존속한다, 존속한다. 그 단어를 기억하시라고. 합의 해지, 합의 종료일 때는 존속한다. 그래서 색깔을 일체가 제가 계속 적고 있잖아요, 지금. 자, 저 2 단어를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뭐가 문제되느냐. 자, 여기 보세요. 자, 만약에 기간을 안 정해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해지 통고를 했습니다. 뭐를 했다고? 해지 통고. 자, 해지 통고를 해도 임차권은 소멸하고 전차권도 소멸합니다. 해요. 자, 그런데 병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자, 갑이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 통고했는데 병이 나가줘야 한다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 사람은. 그 해지 통고된 사실을 병이 주로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르는데 나가줘야 한다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에는 요 해지 통고 사실을 갑이 전차인에게 알린다 이 말입니다. 통지를 해야 전차권이 소멸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해야? 통지해야. 자, 갑이 을과의 기간을 정하지 않아 가지고 갑은 해지 통고를 했다. 해지 통과하면은 그 사실을 전차인에게 통지를 해야 전차권이 소멸되어서 전차인을 내보낼 수 있다. 뭐 해야? 통지를 해야. 그럼 여기 중요한 판례가 있는데, 그럼 해지 통고 아니고 이제 법정 해지, 즉시 해지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을이 계약을 위반해가지고 강력한 즉시 해지, 강력한 법정 해지를 했다. 그때도 통지를 해야 병을 내보낼 수 있겠느냐? 이때 판례는 통지가 필요 없다. 요게 판례입니다. 판례. 조심하라고. 그 우리 판례는 해지 통과하고 적시 해지를 같이 본다. 전혀 다르게 본다. 전혀 다르게 본다고. 어느 게 강력한 수단으로 본다. 적시 해지. 그래서 갑이 적시 해지를 함으로써 인차권이 소멸되었을 때는 전차인에게 통지 안 해도 전차권은 소멸해 버립니다. 즉 나가줘야 된다. 그런데 해지 통고를 해서 임차권이 소멸될 때는 해지 통과한 사실을 전차인에게 뭐 해야? 통지해야 전차권이 소멸되고 전차인을 내보낼 수 있다. 꼭 구별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 임대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차임, 확보 요거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다. 두 번째.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자, 전차인은 원래 월세를 누구한테 주나요? 을에게. 을은 누구에게? 갑에게. 계약을 한 사람은 갑과 을과 병 아닙니까? 그죠? 계약을 한 사람에게 월세를 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문제는 병이 을에게 월세를 주니까 요 을이요 월세 받아가지고 갑한테 줘야 되는데 안 줘. 중간에 을이 먹었습니다. 먹었다를 표준말로 하면은 삥땅했다. 이렇게. 예전에 중간시행에 등기할 때도 했는데 세 사람이 나올 때는 중간에 있는 놈이 항상 죽일 놈이다. 이 생각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야 답이 나온다. 그 병은 을에게 월세를 주는데 을이 갑한테 줘야 되는데 중간에 떼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월세를 확보를 못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갑이 차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병리는 을에게 주지 말고 갑에게 바로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의무를 부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의무를 부담하라. 그러면 병의 입장에서 보세요. 병은 법대로 하면은 누구에게 월세 줘야 합니까? 갑에게. 계약대로 하면은 누구에게? 을에게. 이래 되잖아요. 그죠? 이 법은 강행규정이다. 강행규정. 그 집중이 안 되면은 믹스커피 마시면 참 좋습니다. 믹스커피. 그리고 강의 들을 때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맨날 그 예를 들어서 좀 안 좋지만은 민법 전국 수석하는 그 친구는 때려도 가만히 있어. 강의에 너무 집중을 잘했어. 그 강의할 때 나는 완전히 집중해서 끝나버려야 되겠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옆에서 꼼지락거리면 자꾸 쳐다보고 막 이게 궁금해가지고 앞에 집중도 안 되고 그러면 안 돼. 예. 집중을 해야 돼. 집중을 해. 누가 뭐라 해도 집중을 해가지고 계속 집중. 그 강의를 탁 듣고 나면은 끝에 집에 갈 때쯤 되면은 피곤해야 돼. 왜? 사람이 집중을 오래 하면 에너지 소모 많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 오늘부터 테스트 해봐. 자, 강의 끝나고 나서 이상하게 뛰고 싶다. 오늘 완전히 망한 거야. 피곤해. 굉장히 성공한 것입니다. 예? 강의에 집중하면 에너지 소모 굉장히 많다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다음에 필요하면은 초콜릿 같은 걸 중간에 먹어야 된다니까. 고시 공부하는 애들은 전부 다 넣어 다닙니다. 이렇게. 예. 머리 쓰는 게 집중하는 게 에너지 소모 굉장히 크다고. 테스트 해봐라요. 오늘 집에 갈 때. 예. 이상하게 오늘따라 뛰고 싶다. 망했어. 예. 자, 이거는 강행규정이야.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월세를 주라. 강행규정. 계약대로 하면은 을에게 주라. 그럼 강행규정하고 계약하고 어느 게 우선합니까? 강행규정이 우선하지. 그래서 만약에 병이 법대로 갑에게 월세를 줬잖아요. 그러면 끝나버립니다. 병이 갑에게 월세를 주면은 을에 대한 월세는 자동적으로 면제돼 버립니다. 끝. 이래 돼.
근데 문제는 갑에게 줘야 되는데 병이 을에게 여전히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법대로 했습니까? 계약대로 했습니까? 계약대로. 법을 위반해 버렸죠.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은 을에게 월세를 준 거 가지고 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래 되어 있습니다. 대항하지 못한다. 자, 대항하지 못한다. 저게 무슨 뜻일까? 여기 보세요. 자, 병이 을에게 월세를 줬어. 그런데 갑이 법대로 병한테 월세 청구를 했습니다. 그럼 병이라는 사람이 나 을에게 월세를 줬기 때문에 갑 니한테 못 주겠다.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다시 갑에게 줘야 된다고. 이중지급의 책임이 있다고. 에? 자,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월세를 주더라도 그걸 가지고 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갑으로부터 청구가 들어오면 다시 갑에게 줘야 한다. 자, 그런데 우리 판례는 대항하지 못하는 범위를 축소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판례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법하고 달리 해석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대법원에서. 자, 뭐냐? 전대차 계약상에 을과 병 사이의 월세 지급일이 매월 5일날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매월 5일. 그럼 병이 을에게 월세 주는 것이 5일날 줄 수도 있고 미리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5일날 제때 준 거하고 미리 준 거하고 뭐가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미리 준 거는 을하고 병이 짜고 갑을 골탕 먹인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미리 준 거 그게 나쁘다 기본적으로. 자, 5일날 준 거하고 미리 준 거하고 뭐가 나쁘다? 미리 준 거. 그래서 대항할 수 없는 범위는 미리 전대차 계약상에 차임 지급 시기 이전에 지급한 걸 가지고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축소를 했다고. 그럼 만약에 전대차 계약상에 5일날 제때 월세를 을에게 줬다면 괜찮단 말이에요. 을에게 제때 줬을 때는 갑으로 청구에 들어와도 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급을 안 해도 된다. 미리 지급한 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조문에는 미리 이 말이 없는데 우리 판례는 전대차 계약상의 차임 지급 시기 이전에 지급한 걸 가지고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뭐가 남아있느냐. 자, 갑하고 병 사이에, 갑하고 병 사이에 계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갑하고 을 사이에, 을하고 병 사이에 계약이 있지.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직접 계약이 없습니다. 계약이 없어. 그러면 전차인 병은 갑에게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가집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도 임차인이고 이 사람도 새끼 임차인이잖아. 그럼 이 사람도 임차인으로서 갑에게 의무를 부담하느냐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갑에게 가지느냐 이렇게 묻는다고. 결론은 의무는 부담하네요. 그거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은 없지만. 그러면 권리를 가질까요? 병은 갑에게 권리를 가질까요? 못 가집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전차인이 집에 살다가 집이 훼손됐다. 그러면 전차인은 갑에게 수선을 청구할 수 있다. OX, X. 자, 수선비를 들였다. 전차인은 갑에게 수선비를 청구할 수 있다. X. 수선도 청구할 수 없고 수선비도 청구할 수 없고 누구에게 해야 된다? 을에게, 을은 갑에게 이렇게 합니다. 직접 못합니다. 자, 그래서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못 가집니다. 꼭 기억하시라. 그래서 병은 갑에게 수선을 청구할 수 없다. 누구에게? 을에게, 을은 갑에게. 또 병은 갑에게 수선비를 청구할 수 없다. 누구에게? 을에게, 을은 갑에게.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벌써 여러 딱 표가 있죠. 전차인이 유일하게 임대인에게 가지는 권리가 딱 하나 있어.
그럼 출제위원이 눈을 부라리고 이걸 낼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바로 매수 청구권입니다. 매수 청구.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매수 청구. 항상 시험에 지문에 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차인이 갑의 동의를 얻어서 에어컨을 설치했거나 갑으로부터 사서 설치했다면 임대차 종료, 전대차 종료되면은 병은 에어컨을 갑에게 강제로 팔 수가 있습니다. 그걸 뭘 한다고?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 다 가능하다. 유일하게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지는 권리가 뭐라고? 매수 청구권. 이렇게. 됐다. 495페이지 보증금 보겠습니다. 보증금.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갑이 주인입니다. 주인. 을이 지금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두 사람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 자, 보증금은 3천만 원 지급됐다고 봅시다. 자, 월세가 50만 원이거든요. 월세가 50만 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요 월세를 두 번 을이 연체를 했습니다. 연체. 총 얼마입니까? 100만 원 연체했습니다. 이렇게. 자, 을이 월세를 두 번 연체했다. 그 다음, 요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 목적물을 훼손시켰습니다. 훼손. 갑의 집을 부쉈단 말이야. 자기의 잘못으로. 손해를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원 손해배상 채무가 생깁니다.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이렇게 요걸 전제로 딱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인 갑은 을에게 돈을 얼마 받을 게 있나요? 1,100만 원 받을 게 있죠? 1,100만 원. 그러면 이 보증금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냐 이걸 알아야 된다. 자, 우선은 을이 두 번 이상 연체하면은 갑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뭐 할 수 있다고 조금 전에 했는데 뭐 할 수 있다? 적시 해지 또는 법정 해지. 그래서 임대차를 끝내 가지고 을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다음 두 번째. 연체 차임. 연체 차임이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이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체 차임.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즉시 공제할 수도 있다. 자, 100만 용이 이제 좀 중요합니다. 100만 원을 직접 청구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다고?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주인이 연체 차임 100만 원을 직접 청구했을 때 임차인이 하는 말이 보증금 놔뒀다가 뭐하냐? 거기서 공제하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자, 주인이 월세 밀린 거 100만 원 달라 했을 때 법적으로 요 임차인이 내가 3천만 원 줬잖아. 3천만 원에서 공제하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조심해야 된다. 그 보통 사회에서는 그 보증금만 있으면 연체돼도 그 공제를 시킬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이 연체 차임을 직접 청구했을 때는 직접 줘야지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체 차임을 직접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입니다. 임차인의 권리가 아니라고.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자,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를 할 수도 있다. 요래 돼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요겁니다. 뭐라고? 적시 공제할 수 있다. 그럼 적시란 말은 임대차 존속 중에도 언제든지 공제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연체된 차임은 그죠?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는데 임대차 종료가 돼야 공제할 수 있다. 언제든지 공제할 수 있다. 언제든지. 예.
언제든지 공제한다. 이거를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충당한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보증금의 충당 기능이라고 합니다. 무슨 기능? 보증금의 충당. 좀 전에 보증금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연체된 차임을 종료가 되기 전에 언제든지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기능을 뭐라고? 충당 기능.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연체 차임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공제할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손해배상 채무. 자, 손해배상 채무는 즉시가 아닙니다. 조심해야 된다. 손해배상 채무만큼은 임대차 종료된 후에 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연체 차임은 언제 공제? 언제든지 즉시. 자, 손해배상 채무는 언제 공제? 종료 후 공제해야 된다고. 종료 후 공제. 그러면 종료 후에 공제하기 때문에 종료되기 전에는 공제가 안 되죠. 종료되기 전에는 공제가 안 되고 갑은 저 1,000만 원 받을 때까지 보증금을 담보로 안고 있을 수 있다. 그거를 담보 기능이라 합니다. 담보 기능. 그래서 보증금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충당 기능, 담보 기능. 충당 기능은 종료 전에 즉시 공제하는 기능, 그걸 충당 기능. 담보 기능은 종료 전까지 담보로 잡고 있는 기능, 그런 뜻입니다. 이제 종료 전에 담보로 잡고 있다가 종료되면은 공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연습을 하셔야 된다. 자, 뒤에 주택임대차 넘어가 볼까요? 별로 할 것도 없다. 자, 510페이지 주택임대차. 자, 우선은 주택임대차는 첫째는 적용 범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항력, 세 번째는 보증금 횟수, 네 번째는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다섯 번째는 갱신 문제. 이 정도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대항력하고 보증금 횟수. 자, 이게 이제 판례가 한 90%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대항력과 보증금 횟수. 자, 우선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주거용 건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하고 반대말이 뭘까요? 비주거용이겠죠, 그죠? 주거용 반대말은 비주거용 또는 영업용, 상업용 뭐 이렇게 부릅니다. 자,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뭐에?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 주거용인지 아닌지 이게 이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주거용. 자, 첫째는 주거용인지 아닌지 판단 기준은 공부상 표시도 기준이고 실지 용도도 기준입니다. 자, 이때 공부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든다면 공부에 보니까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은 장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장사해라, 장사.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럼 장부에는 장사하라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공부상 표시하고 실지 용도하고 다르죠? 다르면 실지 용도가 우선한다. 이렇게. 그래서 공부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살고 있으면 주임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주거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시점,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읽어보세요. 임대차 계약 체결 당. 자, 체결을 3월 1일 날 했다고 봅시다. 체결 당시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3월 1일 날은 비주거용이었습니다. 체결 당시에는 뭐라고? 비주거용. 비주거용이었다가 4월 1일 날 주거용으로 개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주임법에 적용을 받을까요? 이렇게 시험에 나오겠죠.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죠?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체결 당시를 기준한다. 체결 당시. 예, 그래서 체결 당시에는 비주거용이었으므로 주임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면 요 개조에 주인이 동의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주인이 동의를 했다. 주인이 동의를 해버리면 주거용으로 봅니다. 그러면 적용됩니다. 그때. 자, 그 다음 대항력을 한번 볼까요? 대항력. 자, 대항력 우리 민법의 일반 임대차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주인이야. 주인. 주택이 있습니다. 자, 을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자, 임차인은 제가 이야기했지만 항상 임차권이라는 채권이 있습니다. 채권. 요거는 약합니다. 채권. 그래서 3월 1일 날 채권을 취득했다 봅시다. 근데 4월 1일 날 주인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렇게. 주인이 바뀌었어. 자, 이 갑다시를 양수인 또는 현소유자 또는 제3자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자, 집주인이 주택의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자기 집에 가볼 거 아닙니까? 자기 집에 가보니까 덧보잡이 저녁을 먹고 있어요. 그럼 갑다시가 을보고 나가라 이랬을 때 못 나가겠다 하면서 대항할 수 있나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 소리 없으면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을은 쫓겨나야 합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날 쫓겨났으면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어쨌든 보호합시다. 이렇게 된다. 자, 보호가 되려면 대항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죠. 자, 주택임대차에 대항력이 생기는 사유는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모든 임차권은 뭐 하면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근데 등기는 좀 한계가 있어요. 자, 등기는 을 혼자 못합니다. 주인하고 같이 해야 등기를 해줍니다. 자, 주인이 협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등기를 가지고는 실효성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혼자서도 대항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 안 해도 대항요건만 갖춰된다. 이 대항요건 때문에 법이 만들어졌다. 자, 대항요건이 뭡니까? 주택을 뭐하고 점유, 입주하고 또 뭐하고 주민등록을 하고, 자, 전입신고하면은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취급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등기하거나 대항요건을 갖추면, 즉 주민등록하면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뀝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을이 이제는 새로운 갑다시를 임대인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갑다시가 이제는 임대인 지위를 뭐 한다고? 승계합니다. 갑은 이제는 임대인에서 벗어납니다. 그럼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채무도 갑다시가 승계합니다. 갑은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가 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새로운 갑다시를 뭐로 삼을 수 있다고? 임대인으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갑다시가 임대인주의를 승계해서 갑다시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갑은 완전히 벗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게 이제 초등학교 수준이다. 초등학교. 요즘 이런 건 잘 안 나옵니다. 너무 쉬워서. 자, 그럼 대학교 수준으로 조금 올려볼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역시 주인이다. 잘 보세요. 주택이 있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입니다. 3월 1일 날 계약을 했다. 근데 이 사람은, 그죠?
점유도 지금 하고 있고 주민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4월 1일 날 주인이 갑다시로 바뀌었습니다. 여기까지 앞하고 똑같습니다. 맞죠? 그러면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아 왼쪽하고. 자, 근데 문제는 여기에 요 주택에 A라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좀 있다가 B라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저당권이 이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저당권이 들어왔을 때 대항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대학교 수준이라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자, 우선은 저당권이 실행됐냐 설정만 됐냐 그걸 봐야 돼요. 지금은 실행되었습니까? 설정만 되어 있습니까? 설정만 되어 있을 때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똑같이 처리됩니다. 저당권이 이렇게 설정만 되어 있을 때는 대항력을 가진 다음에 주인이 바뀌더라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저당권이 붙어 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저당권으로 제한되어 있다. 아무런 영향이 없어. 똑같이 처리됩니다. 자, 그런데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갑이 B한테 돈을 안 갚았어요. 그러면 B라는 은행에서 뭐합니까? 경매를 신청합니다. 이렇게 경매 신청을 해요. 경매 신청하면 이 주택이 갑다시에게 이제는 팔린 게 아니고 낙찰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뭐가 됐다고? 낙찰. 요 사람이 낙찰을 받은 사람이야 이제. 자, 아까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지만은 지금은 저당권이 설정이다, 실행이다. 실행. 저당권이 실행돼 가지고 낙찰자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낙찰자로 바뀌었을 때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겠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 대답해라. 배고프다. 요거는 딱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면, 제가 뭐라 했습니까? 선순위 저당권이 실행되면은 아닙니다. 존재하면. 실행은 경매는 누가 신청해도 상관이 없어요. A가 경매를 신청하든 B가 경매를 신청하든 상관없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선순위 담보권이 존재하면 절대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쫓겨난다 그 말이에요. 쫓겨난다고. 갑다시로부터 쫓겨난다.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강조한 게. 정확하게, 의리부리하게 보지 말고 정확하게.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선순위 담보권이 존재하면 낙찰자에게 절대 대항할 수 없다. 쫓겨난다. 경매는 누가 신청했냐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다고? 대항할 수 있다고. 이 사람이 있어. 그럼 뭐요? 대항할 수 없다고. 오케이? 무엇이 어리부리하게 눈빛을 보니까 팍 떠라. 제가 볼 때는 믹서를 한 5장 정도 마셔야 돼요. 5장. 눈이 이글거리면서 와 저거 완전히 내 거로 만들겠다 이리 돼야 되는데 무엇이 명태 비슷하다 해가지고 니나 해라. 나는 그냥 까맣다 떴다 이렇게 두고 보자. 생각보다 이거 잘 놓칩니다. 시험 딱 내보면은. 제가 분명히 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아무 상관이 없다. 그죠? 그러면 설정이 됐을 상태에서는 실행이 되기 전에 설정만 되어 있을 때는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면 대항할 수 있고 대항력이 없으면 대항할 수 없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경매를 신청해 가지고 저당권이 실행돼 버렸어. 낙찰이 됐어. 그때는 대항요건을 갖추더라도 대항할 수 있다. 그럼 큰일 난다고. 뭐라고? 선순위 담보권이 존재하면 대항할 수 없고 존재 안 하면 대항할 수 있고. 됐죠? 간단하게. 땀난다 땀나. 자, 뒤로 보증금 횟수를 보겠습니다. 쭉 넘겨보시고 다른 거는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자, 521페이지 보증금 횟수.
자, 요 두 개는 여러분이 설명을 들을 때는 끄떡거려요, 주로. 여러분이 제가 강의를 24년 했으면 거의 귀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귀신. 학생들이 강의를 들을 때는 끄떡거려. 왜? 또 내가 천천히 설명을 잘하잖아. 알아들어. 돌아서면 없어진다니까. 당장 다음 주에 물어보면 눈앞이 캄캄해. 이거는 그래서 써봐라고. 써보시라고. 눈으로 대충 훑지 말고 써보셔야 된다고. 자, 보증금 횟수를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의 보증금 횟수. 뭐든지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보증금 청구입니까? 회수입니까? 회수. 회수라는 말은, 그죠? 배당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법원에서 배당을 받는다. 그래서 주택이 경매가 됐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보증금 청구다, 회수다, 회수. 자, 그럼 배당을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선 변제권이 있고요. 하나는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권. 그래서 기출 OX 확보를 했나요? 기출 지금 학원에 보니까 5건이가 있던데 빨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새로 찍으면 단가가 확 높아집니다. 작년엔 저게 이제 많이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인쇄를 할 때는 부수를 많이 하면 훨씬 싸거든요. 그 작년에 15,000원인데 지금 올해는 새로 찍으면 아마 20,000원 정도 갈 거예요. 그저 5개가 남아 있어. 빨리 확보해라. 어정거리지 말고 5,000원 아껴라 이 말입니다. 자, 우선 면제권, 최우선 면제권이 있거든요. 자, 3월부터는 활용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기억납니까? 그렇지. 자, 다음 주에 오면은 제가 차고 앞에까지 딱 하거든요. 통정 허위 표시까지 한다고. 그 와서 강의를 들어. 강의를 듣고 난 뒤에 통정 허위 표시까지를 기출 OX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라고 자기가 계속. 그 작업을 2-3달 계속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민법은 60점 터습니다. 터스. 충실히 해나가야 됩니다. 계속. 강의 듣고 테스트. 강의 듣고 테스트. 테스트 해보고 잘 모르면 맨 뒤에 해설을 간단히 해놨죠. 그죠? 또 해설지로 안 되면 또 뭐라고? 아니지. 유튜브에 강의 다 해놨잖아. 질문하지 말라고. 질문 일일이 다 하려면 그 끝이 없잖아. 그래서 제가 동굴 속에서 개인적으로 그 해설 강의를 해놨다. 이거 그래. 유튜브에. 그 찾아보라고. 자, 우선 면제권하고 최우선 면제권이 있습니다. 우선 면제권, 최우선 면제권. 요거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자. 차이. 자, 우선은 첫째, 우선 면제권은 보증금 전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액. 보증금 전액. 근데 최우선 면제는 보증금 전액이 아니에요. 보증금 중에서 일부,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우선 면제는 대항요건하고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합니다. 확정일자. 자, 임대차 계약서를 동사무소 가면은 날짜가 적힌 도장 받아오거든요. 그걸 확정일자라 합니다. 확정일자. 근데 이게 훨씬 더 강력한데 여기는 확정일자가 필요 없어요. 거꾸로 알면 안 됩니다. 자, 우선 면제는 확정일자를 갖춰야 하고 최우선 면제는 확정일자가 필요 없다. 자, 확정일자가 필요 없는 대신에 대항요건을 언제 갖춰야 되느냐,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냐? 경매 등기 전까지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경매 등기 전까지. 자, 우리가 저당권자가 주택을 경매 넣으면 법원에서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판사가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등기소에 촉탁을 하고, 그러면 등기소에 촉탁을 받아가지고 주택에 등기를 합니다. 그걸 경매 등기를 합니다. 자, 경매 등기는 다른 말로 경매 신청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줄여서 경매 등기 해놨지만 정확한 이름이 뭐라고? 경매 신청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핵심이 등기입니다.
등기 전까지 주민등록을 해야 된다. 과거에 7, 8년 전에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요래야 되는데 경매 신청 전에 이래가지고 잘못 출제를 해서 전원 답처리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된 사람 천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전원 답처리 돼갖고 핵심이 경매 신청이다 등기다 등기 전까지 이렇게.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우선 면제권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그런 뜻입니다. 뭐라고?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근데 이거는 더 강력합니다. 선순위 권리자보다도 우선 이런 뜻입니다. 이때 선순위 권리자는 주로 은행을 이야기합니다. 은행의 저당권을 이야기합니다. 은행보다도 더 우선한다. 자, 그리고 최우선 변제를 가지는 임차인을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소액 임차인. 이제 천재가 살살 나타나기 시작하네. 참 이때는 선생이 즐거워. 속으로 드디어 조금씩 통하는 수가 있구나. 자,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사람을 뭐라 한다고? 소액 임차인이라 합니다. 소액 임차인. 자, 소액 임차인의 범위는 지역마다 달라요. 그 지역마다 다를 때는 서울만 기억하라. 우선 서울. 자, 서울은 얼마가? 1억 5천만 원 이하까지를 소액 임차인이랍니다. 보증금 1억 5천. 너무 작습니다. 서울에서 보증금이 1억 5천이면 기생충이죠. 기생충. 아니면 DH든지. 자, 서울에서 보증금이 1억 5천 이하의 임차인을 뭐라고? 소액 임차인. 그럼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중에서 일정 부분까지는 선순위 은행보다도 먼저 받는다고. 서울에서 역시 얼마? 5천만 원까지. 5천만 원까지. 이렇게. 자, 그래서 서울에 있는 주택이 경매됐을 때 소액 임차인이 선순위 은행보다도 먼저 배당받는 범위는 얼마까지? 5천까지. 1억 5천 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소액 임차인이 5천만 원까지는 선순위보다 먼저 받아간다. 됐나요? 기억하시고. 그럼 이거 연습 한번 시켜볼까? 간단하게. 자, 여기 갑이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택에 A라는 은행에서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3월 1일 1억을 빌려주고, 자, 그 다음에 을이 임차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임차인 이렇게 4월 1일 날 들어왔습니다. 요 임차인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갑이 이제 A한테 돈을 안 갚으니까 은행에서는 경매를 딱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 주택이 낙찰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낙찰 대금에서 배당을 어떻게 받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은 1순위가 누구예요? 1순위. 자, 저당권자에게는 항상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우선 변제. 그 저당권자는 경매를 왜 신청하냐? 우선 변제 받으려고. 우선 변제는 어떻게 받노? 경매를 통해서 이게 되잖아요. 그죠? 자, 임차인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죠? 그럼 임차인도 우선 변제권이 있네요. 이렇게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변제권끼리는 우열이 어떻게 되느냐? 성립 시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보다 먼저 됐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우선합니다. 그래서 낙찰 대금에서 은행에서 먼저 먹고 후순위로 임차인이 먹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만약 이게 서울이야. 서울이야. 그리고 보증금이 얼마냐? 1억입니다. 그럼 뭐가 돼버립니까? 소액 임차인. 그래서 임차인이 딱 저당권자가 나오면 소액 임차인인지 그걸 빨리 판단해야 된다고. 자, 서울이라 그랬죠? 서울이면 보증금이 얼마까지? 1억 5천까지. 여기는 1억이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 맞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도 있지만 강력한 뭐도 있다고? 최우선 변제권도 가집니다. 최우선 변제권 같이 이렇게. 자,
자, 그럼 이제 배당 순위를 한번 살펴볼까요? 1순위가 누구예요? 을이죠. 을이 얼마요? 5천만 원. 정신 차려가. 1등으로 을이 5천만 원까지는 선순위 은행보다도 먼저 먹습니다. 2순위가 누구예요? 누구? 에이, 이래 하지 마. 에이, 이래 해보라 좀. 요게 2등이다. 2등. 3등은 누구예요? 3등. 3등. 자, 임차인도 보세요. 5천만 원은 A보다 먼저 받는 최우선 변제지만 나머지 5천만 원 받으면 얼마 못 받았습니까? 5천만 원. 남아있는 5천은 여전히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3순위로 남아있는 5천. 그걸 을이 3등으로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월세는 여기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가는 계산하는데 주택임대차는 월세는 상관없고. 예, 월세는 전혀 상관없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1등이 만약에 소액 임차인이다. 그러면 서울이다. 그럼 1억이니까 소액 임차인이 맞잖아요. 그죠? 자, 소액 임차인은 뭐가 있다? 최우선 변제권. 그러면 요게 설사 후순위지만 선순위보다도 5천만 원까지는 최우선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5천만 원까지는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1등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그럼 2등이 누구예요? 2등이 우선 변제 또 우선 변제 나머지 5천에 대해서 우선 변제 있잖아요. 여기도 우선 변제, 우선 변제. 우선 변제끼리는 성립 시기에 따라서 우열이 결정된다. 은행이 앞서죠. 그래서 5천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로 1등 을이, 나머지는 은행에서 1억이 돼서 2등, 3등은 뭐예요? 을이 5천 받은 나머지가 얼마 남아 있습니까? 5천. 그래서 5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 3등으로 받아간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531페이지, 임차권 등이면. 그거는 좀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갑시다. 눈빛 보니까 요 쉬는 시간에 서로 이야기를 해봐라. 그냥 설렁 넘기를 생각하지 말고, 누가 낙찰 대금에서 누가 먼저 받아가느냐. 5천만 원을 을이 제일 먼저 받아간다. 그 다음에 1억을 A가 받아간다. 그 다음에 을이 최우선 변제를 제외한 나머지 5천 남아있잖아요. 그걸 3등으로 을이 받아간다. 연구해봐라. 쉬는 시간에.